안녕하세요. 오늘 안산 중앙동에 새롭게 건설될 예정인 더 하이클레어 오피스 건물 분양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잔동 523-1번지, 그러니까 과거 여기 이제 신한은행 있던 그 자리입니다. 안산시청 앞쪽 대로변 쪽에 신한은행이 있던 자리고요. 그쪽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시청을 비롯해서 세무서라든가 국민연금공단이나 한전, 또 상하수도사업소, 고용복지센터, 그 다음에 각종 증권사들, 은행들, 그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는 말 그대로 업무지구죠. 그 중에 한 필지에 새롭게 신축 오피스 건물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도심지에 이렇게 오피스텔이 아니고 오피스입니다. 오피스가 이렇게 건설된 건 굉장히 오랜만이죠. 안산 도심에서 이렇게 된 건 상당히 오랜만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이제 오피스텔하고 오피스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드리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건축물 대장을 보면 우리가 업무시설로 구분은 되어 있지만 주거용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업무시설로도 쓸 수 있는 게 오피스텔이죠. 이 오피스는 오피스텔하고는 틀린 겁니다. 말 그대로 오피스입니다. 우리 이제 사무실, 업무지구 사무실들 쓰는 개념, 그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고, 주거용 임대사업자를 낸다거나 뭐 주택처럼 활용을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는 아예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냥 업무시설로 사용을 하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을 한다는 거죠. 건물은 총 27층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7층짜리 건물이고, 27층인데 지하 1층 그러니까 조금 언뜻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차장이 위쪽으로 들어갑니다. 2층에서부터 7층까지 주차시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8층에서부터 이제 오피스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8층에서 22층까지는 라이브 오피스를 표방한 섹션 오피스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오피스 그러면 뭐 100평, 200평, 뭐 70평, 80평 이렇게 큰 오피스를 생각들 하시는데, 섹션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조금 세분화한 거죠. 뭐 8평, 10평, 15평 이렇게 조금 잘라서 조금 소규모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을 섹션 오피스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한 템포 더 나가서 일하는 공간 내에서, 사무 공간 내에서 일정 부분 주거의 기능을 조금 포함시킨, 안쪽에 뭐 간단하게 취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냉장고라든가 이런 거를 시스템처럼 아파트의 어떤 붙박이장처럼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은 것을, 그런 것들을 이제 라이브 오피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브 오피스를 표방한 섹션 오피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이제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외부에 공동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끔 갖춰져 있고요. 지금 위쪽에서 보이듯이 이제 빌트인 냉장고라든가 또 스타일러나 냉난방 시설 같은 경우에도 천장형으로 다 들어가고요. 시스템 수납장을 해서 이제 옷 같은 것도 깔끔하게 좀 걸 수 있게끔, 거의 그냥 봤을 때는 오피스텔이나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꾸며져 있는 그런 사무실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층에서부터 22층까지 말씀드렸듯이 섹션 오피스로 들어갈 예정인데, 섹션 오피스는 좀 세분화된 거죠. 그러니까 평수가 8평에서 한 18평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8평, 11평, 15평, 18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오피스텔하고 오피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처럼 발코니가 안 되죠. 요즘 아파트는 뭐 발코니에서 다 확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도 뭐 바로 외벽인데, 이 오피스 건물은 공식적으로 발코니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서비스 면적이 이만큼 더 나오게끔 해드릴 수 있는 거죠. 건물의 모서리로 A타입 18평이 들어갈 예정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약 한 6평에서 7평 정도의 서비스 면적이 나옵니다. 굉장히 큰 거죠. 서비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 18평짜리가 실질적으로는 20평대 중반 정도의 공간이 나오게끔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3층에서부터 27층까지는 말 그대로 이제 이게 5개 층은 오피스입니다. 그러니까 좀 대형 면적, 계약 면적 154평, 그럼 실면적으로 72평 정도 나옵니다. 전용률이 이제 50% 조금 안 되게 빠졌어요. 근데 거기에 발코니 면적이 한 20평 먹습니다. 이게 서비스 면적이 한 20평 정도까지 이렇게 늘어나니까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거의 90평대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형 면적이 23층에서 27층까지 들어갑니다. 금액대별로 다양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품들이 한 건물 내에 다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이제 기본 자료나 이런 브리핑 자료는 제가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액 자료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100%다 공개된 공간에 이렇게 오픈할 수는 없으니까요.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거나 나와 주시면 충분히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계략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또 그리고 2월 말 3월 초까지는 사전 청약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간 내에 내가 원하는 좋은 층, 좋은 호실을 찍을 수 있는 그 기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본청약이 열리면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그 호실들을 가져가실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청약금을 받고 지금 청약을 하는 단계고, 본청약은 2월 말 내지는 3월 초에 열린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8층에서 22층까지는 평형대에 따라서, 포지션에 따라서 가격대는 조금씩 틀린데, 대략적인 가격은 평당 1,100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억 초반에서 5억 초반까지 가격은 다양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23층에서 탑층까지는 154평, 실평수로 따지면 70평대 정도, 70평 초반 정도 나옵니다. 게다가 발코니 면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0평 정도 서비스 면적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분양 면적 69평, 실면적 30평대가 발코니 면적이 7평 정도 들어가니까 거의 한 40평 가까이 공간이 나오는 그런 면적이 되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한 1,300만 원대 정도에서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2억대에서 뭐 많게는 한 20억대까지 촘촘하게 물건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하 1층이 운동시설로 4개의 호수가 들어갑니다.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평당 1,000만 원 선에서 가볍게 분양이 되고 있고요. 1층 같은 경우에는 근생시설이 딱 10개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가는 14개밖에 없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1층 상가 같은 경우에는 평당가 3천 중반에서 후반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7억대에서 10억대까지, 10억 초반대까지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뭐 분양을 했던 것들, 상업지 분양하고 뭐 똑같이 비교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지금 분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또 시장 경기가 그렇게 썩 나이스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분양을 해야 그나마 분양이 조금 흥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업무지구 라인에 쭉 갖추어져 있는, 업무지구로 전체가 업무지구로 갖추어져 있는 곳에 건물 하나 이제 드러내고 새롭게 새 건물이 들어서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고요. 공기가 28개월 광양종합건설에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준공 예정일이 2025년 6월 달이에요. 지금 부동산 경기하고 똑같을까요? 그때도?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지금도 이미 조금 선행되는 지수들은 변화가 있고요. 그저 그냥 부동산 하면 그저 그냥 무슨 아파트 막 이런 것만 생각들 하시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아파트에 매몰되고 모든 게 다 네이버에 매몰되고 막 이런 식인데, 이런 상업용 부동산이나 오피스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다양한 매물들이 세상엔 존재하거든요. 조금 시각을 다양하게 갖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봐야 투자도 해보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안 되는 분들은 어차피 이야기를 들어봐야 안 될 겁니다. 뭐 모든 분들에게 이게 어필될 거라고는 저도 생각지 않고요. 이런 투자에 대해서 감각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과 조금 인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8층에서 22층까지를 보면 주거하고, 이게 주택은 아니지만, 그래서 주소 전입은 안 돼요. 주택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일적인 부분, 사무실 용도와 일정 부분의 주거가 혼합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가면 뭐 냉장고도 있고, 간단하게 뭐 음식 해 먹을 수 있는 조리대도 설치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에, 또 스타일러에, 붙박이장에, 오지간한 것들이 뭐 다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전도 분명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8평짜리 같은 그 면적은 서비스 면적까지 하면 제가 25평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제가 지금 25평짜리 그 현장에 유닛이 있거든요. 그 사진을 찍은 것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단순한 사무실 개념이 아닙니다. 사무실 플러스 주거의 개념으로 쓰셔도 충분히 가능할 만한 그런 사이즈고 물건이기 때문에, 사실 뭐 워라벨 그러지만 그거는 신감 편한 소리고, 사실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나
개발이나 이런 창업, 신규 창업 하시는 분들 보시면 사실 뭐 사무실이 숙소 겸 뭐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공간들이 조금 이런 식으로 잘 갖추어져 있다면 한결 일하는데 조금 편안하고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오피스 건물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도 많이 보시지만 실사용자들도 많이들 검토를 하시는 매물이 이런 매물입니다. 그래서 뭐 동탄이라든가 판교나 이런 데 오피스가 한참 공급이 많이 됐었죠. 근데 안산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서 이렇게 완전 시내에서 공급되는 건 굉장히 오랜만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와서 보시면 모델하우스에 이제 조형도나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 있고 하니까 직접 육안으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격대에 다양한 평수대에 보실 수 있는 물건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만 건축물 분양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제가 지금 이쪽에 띄워놨는데 전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두 개를 샀다. 그럼 이 두 개를 한 사람에게 다 팔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를 한 사람은 하나는 A한테 팔고 이 두 개를 하나는 A에게 팔고 하나는 B에게 팔고 이렇게는 안 됩니다. 따로 파는 건. 네, 이건 법률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간혹 이제 이런 것도 모르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모르고 사셔가지고 나중에 왜 못 파냐 그러고 컴플레인 제기하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거는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준공 이후에 이렇게 팔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뭐 특별히 안 된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좀 그런 규정이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옥상에는 옥상 정원이 들어가고요. 7층까지가 주차장이잖아요. 그러니까 7층 위쪽에 8층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5개 정원이 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7층까지가 주차장이니까 7층 위쪽 공간이 되겠죠. 발코니니까. 그리고 또 3층에는 무인 택배 시스템, 그리고 7층에는 공용 샤워실, 간단하게 샤워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도 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동시설로 건축물 대장상 운동시설로 등록을 할 예정인데 대표적으로 뭐 피트니스라든가 간단한 스크린이나 이런 거 정도 컨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1층 상가 같은 경우에는 다 합쳐봐야 10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거의 뭐 커피숍, 편의점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죠. 그런 거 몇 개 들어가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런 걸 한번 해보실 분들은 실수요자 입장에서 한번 분양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말씀드렸듯이 가격대는 7억대에서 10억대 초반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좋은 자리 보실 분들은 이런 것들도 조금 서둘러서 움직이시는 게 좋죠. 그래서 청약금은 지금 뭐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면적에 따라 또 근생이냐 업무시설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 지어서 청약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런 매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중개업소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저희가 분양 대행사와 일정 부분 협의를 맺어서 광고도 하고 손님도 유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손님들에게 이런 거를 알선해 드렸다고 해서 수수료를 청구한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보시고 어차피 여기 안산에서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장사를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또 팔거나 사거나 또 임대를 하거나 할 때 계속해서 서포트를 해 드릴 수 있으니까 제게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지속적인 도움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분양이 정식적으로 열려봐야 알겠지만 일단 대략적으로는 계약금 10% 정도면 들고 가실 수 있고요. 중도금은 무이자 50%, 나머지 잔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2025년 6월 달이에요. 지금 23년이잖아요. 이 정도 가격대에 사신 걸 그때 가서는 상당히 흡족해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시점에서만 판단하지 마시고요. 2년 뒤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라인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까 뭐 제가 다 미처 말씀을 못 드렸지만 지금 이제 위에 지도에 보시듯이 어지간한 관공서는 그 라인에 다 모여 있죠. 시청이 거기 있으니 국민연금, 농어촌공사 뭐 이거 다 이로 다 세릴 수도 없는데 뭐 은행, 증권사 뭐 다 그 라인에 다 있는 곳이니까 그 중에 건물 하나 드러내고 새 건물 하나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 기존에 있던 그 낡은 건물들의 어떤 불편함에서 이 새 건물로 오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수요자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임대 걱정이나 뭐 매매가를 방어하지 못해서 데미지를 입는다거나 그런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뭐 항상 좋은 물건은 좋다고 말씀드려도 이렇게 곡해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 모든 분들에게 다 이게 좋게 보여지지는 않을 거라는 건 압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너무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거고요.
조금 더 이해도가 빠르신 분들은 한번 나오셔가지고 물건도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분명히 다양한 분들이 나오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조금이라도 남보다 앞서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하시는 분들과 인연이 되기를 항상 원하니까요. 그런 좋은 분들하고 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산 고잔동이죠. 고잔동 시청 인근에 새롭게 들어설 예정인 더 하이클레어 오피스 빌딩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 자료나 도면 자료들은 저희가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 내방해 주시면 현장 모델하우스가 인근에 있으니까요. 저하고 같이 가셔가지고 물건도 직접 한번 유닛도 한번 직접 보시고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볍게 10% 정도의 자금만 있으면 뭐 2억대 그러면 2천만 원대잖아요. 실사용 면적 한 25평 가까이 나오는 서비스 면적까지 하면 코너짜리 이런 것들 보시는 것도 4억 후반에서 5억대 초반 정도. 그러니까 한 4, 5천 정도면 해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전매 자유롭고요. 충분히 메리트 있는 물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안산 고잔동에 있는 더 하이클레어 신규 분양권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요, 모바일이나 또는 홈페이지나 어디에서라도 유튜브 영상 아래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 링크 클릭하시면 제 블로그로 이동을 하니까요. 넘어와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나 또는 본 물건 이외에도 다른 매물들도 보실 수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넘어와서 다른 물건들도 좀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